트럼프의 관세 정책 그리고 그로 인해서 뒤틀리고 있는 미국의 물가와 고용 지표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과연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경기 침체의 전조 현상인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근에는 반도체와 의약품 그리고 배터리 등 전략 품목에 대해서 최대 250%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고요. 또다시 반도체는 100% 관세를 얘기하다가 미국 내 제조기업은 예외라고 하면서 미국 내 제조 공장을 지으라고 압박 중입니다. 이러한 관세 정책은 무역 적자를 줄이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업들의 원가 상승, 결국 그렇게 되면 소비자의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투자도 위축되고 고용도 위축되고 있고요. 최근 시장에 충격을 주었던 7월 비농업 고용지수는 7만 3천 건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고요. 게다가 5월달, 6월달 고용 수정치가 합치면 대략적으로 25만 명이나 대폭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노동시장 둔화 우려도 커졌고요. 트럼프 정책 이후에 최근 발표된 고용 지표는 정부 부문의 고용 증가로 인해서 수치가 과장되어 경기 호조로 보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민간 고용은 둔화되고 있었고 전체적으로 경기 활력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수치로 인해서 노동통계국 국장을 해임하면서 다음 노동통계국 국장이 아무리 고용 쇼크가 나와도 쇼크로 발표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또 쇼크로 발표하게 되면 본인 자리를 걸고 발표해야 되니까요. 여러모로 트럼프의 독재자적인 모습이 계속 보이고 강제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렛츠고! 미국 7월 제조업 PMI가 48로 예상을 하회하면서 5개월 연속 위축 구매를 나타냈고 미국 제조업이 위축되고 있다? 그럼 경기 침체 신호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반대로 서비스업을 보면요. 서비스업 PMI는 50.1로 전월 50.8에서 약간 하락하면서 간신히 50 이상으로 확장세를 유지했습니다. 겨우 턱걸이를 했고요. 최근 서비스업도 확장세가 현저히 둔화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지표를 이렇게 함께 보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두 지표에서 고용 지표를 보면 제조업 PMI의 고용 지표는 43.4로 6월 달에 45보다 더 하락하면서 6개월 연속 50 이하로 하회하면서 제조업 고용 시장에 문제가 있나?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업 PMI의 고용을 보시면 46.4로 전월에 47.2에서 낮아지면서 위축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최근 4개월간 기준선을 하락하면서 고용 불안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물가 지표를 한번 볼까요? 정말 트럼프 말대로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두 지표 모두에서 가격 지수를 보면 제조업 PMI에서는 가격 지수가 64.8로 69.7보다는 하회했지만 이 수치는 10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업 PMI에서 가격 지수는 69.9로 오히려 전월 67.5보다 상승하면서 원자재 그리고 서비스 투입 비용 전반에 걸쳐서 가격 상승 압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결국 제조업과 서비스에서 모두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확장 국면입니다. 그리고 제조업 PMI에서 수출과 수입도 역시 위축 국면이고요. 서비스업 PMI에서도 수출과 수입이 위축 국면입니다.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위축되고 있고 고용도 위축되고 가격 상승은 나타나고 있는 거죠. 확실하게 이제는 수요 위축, 고용도 위축되어 가고 있고 가격 지수 상승, 공급 비용 압박이 커졌습니다. 미국이 수요 둔화와 고금리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신호고요. 그리고 관세 영향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지금은 기업들이 부담하고 있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소비자에게 전가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는 올해 관세 수입이 1,500달러, 약 200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트럼프의 변덕으로 심할 경우에는 이게 2배로 되면서 3천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 세계를 상대로 올린 관세 수입을 미국인들에게 배당금 형식으로 분배하겠다는 계획을 트럼프가 내놨고요. 하지만 관세는 소비재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특히 당장은 저소득층 구매력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빈부격차를 더 늘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비판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관세로 인해서 소비자 가격 상승을 보시면 신발은 40%가 오르고 그리고 의류는 38%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산 자동차, 한국산 자동차와 TV, 유럽산 가전제품의 미국 내 가격도 줄줄이 인상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3%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관세 부담으로 가구당 2,400달러씩 더 쓰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서민들에게는 더욱 안 좋은 소식이 되고요. 이렇게 되니 기업들이 관세를 내느니 수입을 줄이려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미국 내에서 공급 부족, 소비 위축으로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경기 침체, 심하면 불경기가 시작되는 거고요. 트럼프는 관세 수입으로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척을 했지만 OBBB 법안을 통해서 고소득층과 빅테크 기업의 혜택이 집중됩니다. 약자는 이렇고요. 사람들이 부채 한도만 늘렸다고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사실 고소득층과 법인세를 감면하고요. 메디케이드 등 저소득층 지원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소득층은 소비, 투자, 주가 상승은 유지되지만 전반적으로 체감 경기가 약해지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서민들과 저소득층에게는 더욱더 살기 어려운 현실을 선물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양극화가 심해지게 되는 겁니다. 마치 증시가 빅테크, AI 관련주로 극단적 쏠림이 있는 것처럼요. 현재 미국 증시도 상위 시총 20위 안의 종목들이 시장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빈부격차가 가속화되면서 결국 미국 경제에 하방 압력을 가할 요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정치적으로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어도 PC 물가지수에서 쇼크가 온다면 과연 내릴 수 있을까요? 그때 트럼프는 파월 탓하면서 선제적으로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금리를 더 인하하라고 또 압박하겠지만요. 어쨌든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고 민간 소비와 투자가 둔화되고 있고요.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 실질 구매력 하락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계속되는 변덕, 관세 부과했다가 관세 수치도 마음대로 퍼센테이지를 조정하고 관세 유예도 계속적으로 늘리면서 왜곡된 고용과 소비 지표로 반영됩니다. 결국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이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모두 둔화되고 있고요. 실물 경제가 위축될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이 모든 요소가 하반기에 미국 성장률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겁니다. 앞으로 나올 고용, 소비, 제조업 데이터를 보다 정밀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 와이